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파는 건가? 엑셀을 파는 건가? 컴퓨터를 파는 건가? 대체 뭐 먹고 살지? 안녕하세요, 박고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윈도우 95, 98, 비스타 이런 윈도우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파워포인트를 거의 다 알고 살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엑셀의 노예가 되죠. 이렇게 우리에게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싸게 구해서 사용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까지 다 체크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생긴 로고를 사용하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윈도우,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걸 가지고 있죠. 미국 기업들의 이름이 대체로 다 짧은 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길어가지고요, 줄여서 MS라고 부르거나 마소라고 부릅니다. 마소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MSFT입니다. 마소의 한 주의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23만원 정도 합니다. 한 주의 가격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시총은 대박입니다. 오늘의 나스닥 시총 1위가 마소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애플보다도 더 크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는 마소는 1745조 원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애플은 자체 생태계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기기를 매우 비싸게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낸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터무니없이 큰 목돈을 애플에 가져다 주죠. 그래서 애플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마소를 딱 떠올렸을 때는 내가 마소에다가 돈을 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품 윈도우가 얼마인지도 잘 기억을 못하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이 돈을 주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마소는 대체 우리에게 뭘 팔아서 세계 1위에 자리에 있게 된 건지 오늘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소는 더 이상 윈도우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마소는 엄연한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것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 이름 자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편하게 제가 막 바꿔봤습니다. 우선 마소는 클라우드로 47조 원의 매출을 만들고 우리한테 윈도우 같은 거 팔아서 55조 원, 그리고 기업들한테 소프트웨어를 팔아가지고 49조 원 정도를 매출로 만들어냅니다. 아주 균형 잡힌 매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속에는 서버 매출이랑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이름인 애저가 들어있고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사업분입니다. 해마다 2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우, 태블릿 PC인 서피스, 그리고 게임기인 엑스박스 이런 게 들어있고요. 심지어 여기도 성장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 부문에서조차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화에 느린 기업 하면 마소였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죠. 기업은 우리가 알만한 서비스가 딱 있진 않은데 이쪽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클라우드가 한 3분의 1, 개인들한테 한 3분의 1, 그리고 기업들에게 한 3분의 1, 합해서 1년에 총 150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은 1년 동안 300조 원이 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그러면 배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팔아서 50조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마소도 마찬가지로 1년에 50조 이렇게 벌잖아요. 그럼 이렇게 버는 회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소의 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소는 시총 1위의 기업인 만큼 자산운용사와 펀드, ETF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죠. 근데 대박인 거는요,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 형님이 1.36%, 이게 1700조 원짜리 회사면 1%만 해도 17조잖아요. 이분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네요. 역시 최고의 부자는 주식 부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회사의 주가를 올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큰 기업의 주주 이름에 이렇게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 그렇게 밥 먹듯이 기부를 할 수 있나 봅니다. 아니죠. 돈이 많이 없어도 원래 기부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밝은 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클라우드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이랑 회사 내부에 있는 잘 보안된 무형의 이 서버와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기존에 이미 사용하던 OS 자체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건 기존처럼 그대로 쓰면서 여기에다가 클라우드를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마소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소가 이토록 기업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아무리 공들여서 좋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만들어 놔도 개인들이 다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쓰더라는 겁니다. 그걸 완벽히 제재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아무리 철저하게 만들어 놔도 이 야생에는 그걸 뚫어내는 사람이 꼭 있었기 때문이죠. 마소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업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하는 걸 클라우드를 쓰면 정말 편하거든요. 저도 현업에서 일할 때는 와 이건 정말 혁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클라우드가 생기기 전에 일은 전부 이메일로 했거든요. 초안을 만들어서 파일명 끝에 버전 1 이렇게 써서 보내면 상대방 측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1-1을 다시 보내주죠. 그럼 나는 그걸 또 수정해서 2-1을 보냅니다. 마지막 수정사항이 반영됐다. 그러면 이제 최종 버전을 만들어서 보내죠. 근데 윗선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겼다고 하면 또 수정하면 최종 버전 1, 최종 버전 2 이러다 보면 최종 한 3-5 이 정도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최종이에요? 이메일로 하는 일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클라우드라는 이 가상의 공간에다가 엑셀이나 워드를 아예 켜놓고요. 실시간으로 다 같이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커서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커서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일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컨트롤 줘야 돼요. 그러다 커서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잠든 건가? 그 상태에서 채팅도 바로 되니까 굳이 매번 시간 내서 만나서 회의를 하지 않아도 정말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들의 업무에 있어서 이런 보안 문제와 효율성 측면에서 클라우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마소의 밝은 면 두 번째는 이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라는 겁니다. 마소는 바이러스 사태가 가지고 온 이 세상의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통합니다. 마치 이런 일이 생길 걸 미리 알았다는 듯이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죠. 마소가 미래를 제대로 내다봤습니다. 마소는 2011년도에 스카이프라는 화상통화 기업을 우리 돈 거의 10조 원 정도 주고 사거든요. 그땐 아무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스카이프와 너무 비슷한 서비스가 마소에 이미 있었기도 했고요. 왜냐면 그때 스카이프는 적자가 막 100억씩 나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통했죠. 대단하죠. 어떻게 10년 뒤를 내다보고 그렇게 100억씩 적자 나는 회사에 10조 원을 베팅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으로 업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개인 톡과 업무용 톡을 구분을 명확하게 짓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마소가 만들어 놓은 기업용 메신저 팀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팀스는 완전히 업무에 특화된 메신저인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카톡에다가 업무 기능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인 작년 11월에는요 가입자가 2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5월에는 7,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너무나 갑자기 다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메신저로 일을 하게 된 거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미에서 1위 하는 게임기가 엑스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소가 만들거든요.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오고 계속 일하다가 게임하고 일하다가 게임하고 이러니까 게임기 쪽도 생각보다 좋아진 거예요. 바이러스가 끝난다 해도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그렇게 변해버린 세상에 마소는 너무나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집에서 윈도우로 일하고 클라우드 자료 받아서 작업하다가 게임하고 메신저로 보내고 보고 드리고 이렇게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밝은 면은요 높은 마진율입니다. 이렇게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떡값이랑 그리고 인건비 이런 거를 빼고 나한테 남는 그 이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흔히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소는 이렇게 큰데 정말 마진율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이건 좀 사기 캐릭, 이건 반칙이라고 봅니다. 매출이 150조인데 어떻게 이익이 60조가 남죠? 이건 뭐랄까 마치 어떤 카페에서 커피 원두를 엄청 싼 걸 사와가지고 엄청 이쁜 컵에 커피를 담아서 비싼 값에 파는 거죠. 그렇게 팔아서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고 있는데 그 옆에 가게에서는 그냥 커피 향만 맡고 가게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거예요. 비싸게 안 받아도 원가가 엄청 싼 거죠. 이렇게 싼 커피를 이쁘게 잘 파는 곳이 애플이라면 옆에서 냄새만 팔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 겁니다.
마소의 밝은 면 네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마소는 꾸준한 배당을 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2003년에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한 후에 지금까지 배당만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보통 많은 IT 공룡 기업들은요, 재투자 비율이 상당히 커가지고요, 배당에는 약간 인색한 편이거든요. 근데 마소는 그 와중에도 정말 배당을 잘 챙기는 기업입니다. 혹시 빌 게이츠가 지분 진짜 많이 가진 개인이니까 계속 조르는 거 아닐까요? 그럼 마소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90년대에 윈도우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마소가 2000년대 시대에 모바일 시장이 커질 것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구글과 애플에게 완전히 이 생태계를 뺏겨버렸죠. 그래서 마소는 윈도우랑 엑셀 이거 팔아가지고는 언제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은 많으니 그걸로 클라우드 시장을 잘 공략해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예전부터 준비해오던 화상통화, 업무용 메신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게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게 나타나서 오히려 막 도와주고 있죠. 마소는 모바일에 있어서는 사실 구글 애플한테 거의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애저라는 마소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거든요. 클라우드 시장을 먹어가는 것은 마소한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에 들어온 기업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 클라우드에다가 인공지능을 심어가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 클라우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애플과 구글이 각자의 생태계를 잘 만들고 있으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그대로 껴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이 시장들도 모두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껴안을 수 있으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소가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다 모은 다음에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머리를 갖다 붙이고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회사의 재고 관리도 다 알아서 되고 데이터 분석도 자동으로 다 되고 보안도 점점 강해지도록 하고 회사에서 사람이 하던 모든 업무를 자동으로 다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마도 마소가 꿈꾸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이 세계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마소의 첫 번째 어두운 면은 폰에 미련이 남았다는 겁니다. 마소는 이 스마트폰 만들다가 실패한 거랑 스마트폰 OS 만들다가 실패한 걸 평생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스마트폰 OS 시장은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들어갈 시장이 없잖아요. 노키아 인수했다가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휘청휘청했죠. 서피스라는 태블릿에다가 윈도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고, 제가 노트북이 필요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 기계는 정말 좋아요. 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잘 안 팔려요.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는 LG의 그램이 더 싸고 가볍고요, 태블릿이라고 하기에는 아이패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좀 겹치니까 안 팔린 것 같긴 해요. 마소는 이름 그대로 소프트웨어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항상 하드웨어 쪽은 뭔가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에 한이 맺힌 마소가 앞으로 폴더블 시대가 열릴 것을 예상하고 폴더블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OS 개발에 많이 열중을 하고 있거든요. 폴더블 OS를 만드는 건 좋은데 또 폴더블 기기를 또 만들려고 과도하게 시도를 하고 또 인수를 하고 그게 또 약간 잘 안 되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번 실수했으니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OS 부문의 밝은 면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마소의 어두운 면 두 번째는요, 클라우드 시장이 경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의 최강자는 아직 아마존입니다. 마소와는 서로 영역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클라우드 시장 자체는 아직 경쟁이 무의미할 만큼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클라우드 시장도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날이 올 거고요. 아마존이 갑자기 가격 하락 같은 걸 막 하면서 치킨 게임을 걸어온다면 그걸 대응해야만 하는 마소에게도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몇 년을 보는 건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긴 하지만 우리처럼 기업을 10년, 20년, 길게는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까지 하신다면 먼 훗날의 리스크도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소의 어두운 면 세 번째는요, 데이터 센터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것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지만 클라우드 기업들은 그거를 실제로 저장시킬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네들이 따로 저장해 뒀다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갖다 주는 거죠. 예전에는 문서나 사진 이런 것들만 클라우딩 해놓고 쓰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컴퓨터를 아예 통째로 넣어놓고 쓰는 개념이 될 텐데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 엑셀, 문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인터넷 저장이 되고 나는 어디서든 내 아이디 로그인만 하면 내가 쓰던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모든 기업과 사람들이 그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를 많이 하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말 경쟁적으로 지어요. 서로 올해는 데이터 센터에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거를 밝히는 걸 경쟁적으로 막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요. 덕분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건 반사이익이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확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소에게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들이 열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열을 잡으려고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다가 짓는 것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스닥 1위에 빛나는 MSFT,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주는 23만원 정도 하고요. 윈도우랑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이런 거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기업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가 너무 잘 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너무 좋은데 거기에 언택트 시대까지 오면서 마소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마진율이 워낙 높아서 남들하고 비슷하게 팔아도 남는 이익이 훨씬 많고 그 덕분에 배당도 계속 늘려주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드웨어에 다시 손댈까봐 리스크가 있고 클라우드 시장이 만약 생각보다 빨리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거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비용이 경쟁이 갑자기 격화된다면 마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상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